오늘은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무연 담배와 이를 둘러싼 미국 양당의 새로운 정치적 전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무연 담배는 말 그대로 연기를 흡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담배 제품을 뜻합니다. 니코틴 섭취가 주 목적이니 무연 니코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무연 니코틴에는 소위 담배 잎을 씹어서 사용하는 씹는 담배가 있고, 파우치를 입술과 잇몸 사이에 넣어 니코틴이 흡수되도록 하는 니코틴 파우치도 있습니다. 또 혀 위에 놓고 녹여 쓰는 얇은 필름 형태의 니코틴 필름 등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제품이 필립 모리스 산하 스웨디시 매치에서 생산하는 진이라는 파우치입니다. 진의 인기는 진플루언서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상당합니다. 작년 진의 연간 판매량은 3억 5천만 캔으로 전년 대비 무려 62%나 증가했습니다.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죠. 진 소비 등과 관련된 온라인 하위 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진터넷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진과 같은 니코틴 파우치가 인기를 끄는 것은 무연무취 특성뿐 아니라 여러 맛이 있는 게 그 배경입니다. 일부 사용자는 일시적인 인지기능 향상을 경험한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는 아마도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증가시키는 니코틴의 기능 때문일 듯합니다. 이런 무연 니코틴이 미국 양당의 새로운 정치 전선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미국 민주당의 연방 상원의원인 척 슈머가 올해 1월 니코틴 파우치에 대한 연방 차원의 조사를 FDA와 FTC에 요구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슈머 의원은 관련 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건강 영향 조사를 촉구했는데,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영상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용을 유도하고 파우치 자체에도 니코틴 함량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슈머 의원이 조사를 촉구하자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조사가 결국 규제로 이어져 파우치의 접근성에 제한을 거는 경우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사용률을 늘리는 풍선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파우치 제품을 규제하려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파우치에 대한 규제 반대를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동원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니코틴 파우치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민주당과 그리고 개인의 선택권을 수호하려는 공화당의 당파적 쟁점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무연 니코틴 제품은 예전부터 현재까지 미국 보수 정치와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 관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야구 선수나 하키 선수 사이에서 구강담배 사용이 흔했던 시기로 올라갑니다. 당시 야구 선수 사이에서는 미세하게 갈린 담뱃잎을 입술과 잇몸 사이에 넣어 사용하는 스너프가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긴장감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보여 애용됐다고 하네요. 1987년 당시 통계에 따르면 MLB 선수와 코치의 46%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스포츠에서는 용기와 경쟁심이 필요 덕목입니다. 이런 남성적 이미지의 대표격인 선수들이 사용하다 보니 구강담배 사용은 자연스레 강인한 남자다움의 상징이 됩니다. 전통적 남성성의 이미지는 보수적 가치관과 연결되는 경향이 있죠. 야구나 하키 등의 팬 중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비율이 비교적 많은 배경입니다. 무연 니코틴 제품의 사용률은 정치 성향이 보수적인 농촌 지역에서도 흔합니다. 미국 CDC에 따르면 무연 니코틴 제품의 사용률은 와이오밍, 웨스트버지니아, 아칸소 등 보수적인 성향주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들이죠. 웨스트버지니아는 인구의 과반인 55.4%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아칸소도 그 비율이 44.5%로 높습니다. 무연 니코틴이 이미 미국 보수 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렸다고 봐도 무방한 셈입니다.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의 스태프들이 진을 많이 소비한다는 보도도 있었죠. 지역사회부터 정치권까지 보수 진영의 문화적 표식이 됐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무연 니코틴은 보수층의 또 다른 호소력을 갖습니다. 니코틴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는 주장이 주류 의견에 반하는 엣지 있는 태도로 인식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보수주의에서 종종 흔히 볼 수 있는 주류 의견이나 통념에 반박을 가하는 반문화적인 성격이 니코틴은 해롭지 않다라는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이들 주장의 요지는 니코틴의 중독성은 인정되지만 그 자체로는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담배의 발암성은 주로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르와 기타 화학물질에 기인하죠. 글로벌 스테이트 오브 스모킹의 2019년 설문에 따르면 담배 제품 사용자의 44.2%에서 77.3%가 니코틴에 대해 담배 관련 암의 주요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은 무연 니코틴뿐 아니라 니코틴 자체를 유권자 동원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당초 맨솔 담배를 금지하려고 했다가
정치적 압박 우려에 의해 이를 철회한 것을 계기로 니코틴의 정책을 둘러싸고 구심점을 찾지 못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맨솔 담배는 일반 담배의 박하 성분을 첨가한 담배인데 맨솔 담배의 특성인 시원한 느낌이 사용자로 하여금 흡연량을 더 많이 유도해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이에서 맨솔 담배 소비가 높아 인종차별적인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정 인종을 겨냥해 해로운 제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관련 집단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차별적 행위라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서 높은 맨솔 담배 사용률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맨솔 제품의 판매 금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관련 계획을 둘러싸고 흑인 유권자 사이에서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결국에는 철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 지지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졌죠. 전미 유색인지 위양상협회 NAACP는 바이든 행정부의 철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통상 NAACP는 추구하는 정책 의제가 민주당과 더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결집력에 균열이 보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맨솔 담배 금지 정책 시도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예로 연방하원 소기업위원회 로전 윌리엄스 위원장은 맨솔 담배 금지가 전국 편의점 매출에서 2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관련 규제가 소기업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금지 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니코틴 제품이 미국의 새로운 정치 전선이 된 데는 자국 산업의 보호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베이핑 제품을 판매하던 줄의 사업이 FDA의 2022년 판매 금지 명령 조처로 위축되자 중국산 베이핑 제품이 미국 시장에 침투하게 된 까닭입니다. FDA의 줄의 판매 금지 명령이 중국을 비롯한 외산 제품의 기회가 된 셈입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반중 정서를 위시로 지지층을 포섭할 정치적 명분이 됐습니다. 2022년 내려진 FDA의 판매 금지 명령은 줄의 항소 후 되돌려진 상태이지만 당시 FDA의 명령은 규제 강화의 계기가 됐고 여러 소송의 근거가 됐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5천여 건의 소송이 제기됐죠. 이미 이미지의 상처를 입은 줄의 사업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런 줄의 빈틈을 중국 엘프바 등이 파고들었습니다. FDA와 CDC의 지난해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엘프바는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한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브랜드로 그 비율은 56.7%로 보고됐습니다. 문제는 엘프바를 포함한 중국 전자담배 업체들이 관세와 규제를 피하려고 자사 제품을 배터리 충전기, 손전등 등으로 바꿔 표기하며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존 코닌 상원의원은 이런 상황이 터무니없고 용납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엄포한 상태죠. 반중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재선될 경우 중국산 니코틴 제품은 수입 규제의 십자포화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무연 니코틴 제조업체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성향과 연관됐다가는 반대 성향의 소비자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다고 본 것입니다. 정치와 무관하게 제품의 안전성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평가받는 것이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거죠. 관련 노력의 일환으로 루시니코틴이라는 회사는 친민주당과 친공화당 성향을 띠는 팟캐스트 양쪽 모두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코틴 제품이 미국 정치권의 전선에 앞세워진 이상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능상의 장점이나 과학적 근거보다는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수호라는 정당 간 가치관의 충돌의 틀에서 평가받는 일이 잦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니코틴 제조회사들이 이런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주목됩니다.